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간 사이의 정을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뭐 사람들과의 관계 뭐 중요하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워낙에 그 관계를 중요하게 따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계가 뭐 없어야 된다 이 말은 절대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수십 년간 알고 지냈다거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어떤 그런 신분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첫 번째 썰로 그때 왜 보증설 했었잖아, 보증.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돈 있잖아요. 금전과 관련된 약속을 안 지키면요.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아무 쓸모 없어요. 그 수십 년간 알고 지낸 것도 아무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살면서, 뭐 우정, 의리 과시하면서 이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도 금전 약속 안 지켜서 깨지는 사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 의리, 이 대의명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거 다 지키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지, 돈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 무슨 뭐 의리를 과시합니까? 정. 이런 거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그 정을 이용해서 사람이 이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예. 나 개인적으로 보증을 정말 싫어하는데, 보증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증이 잠깐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라기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보통 그런 게 많아요. 보통 아버지가 보증 서가지고 집안이 박살나는 경우 많이 있죠. 예. 아버지가 보통 이제 거래처, 정말 알고 지낸 뭐 거래처나 형제는 뭐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거니까. 해당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도 보면 이제 사업 오래 하신 분들, 장사하신 분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중에 거래처가 오래된 데가 있어. 오랫동안 쭉 거래했는데 그 사람이 힘들 때, 그래서 한 번만 봐달라 해가지고 보증 썼다가 잘못되는 경우.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보증 서달라고 부탁한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진다거나 잘 지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고 여러분도 못 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돈이라는 게 제대로 뭔가 이 신뢰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사이까지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아예 없는 걸 만들어버려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내고 그간의 정, 뭐 만남, 뭐 술자리, 그동안 나눈 대화, 그냥 신뢰 안 지키는 것만으로 다 호응이 날아갑니다. 정말로. 그래서 뭔가 돈 거래 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돈 거래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딴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돈 거래 깨지고 나서 사실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 나 본 적이 없어요. 돈 거래 깨지겠다는 거는 우리 사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크로노스님은 경험자 아닙니까? 생각보다 경험자가 많거든요. 가까운 사람이 뭔가 돈 거래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깨지는 경우, 다시 좋아지는 경우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미 깨졌으면 날려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돈 거래를 보통 지인들과 하면 사실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안 지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돈 거래를 얘기했던 것 자체가 이 관계가 앞으로 이제 의미 없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의미 없어질 가능성. 그동안에 알고 지냈던 그 과정이 없어지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업하는 것도 그런 거 많아. 사업하는 것도
10년, 15년 이렇게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동거래 약속 안 지키고 날라가지고 완전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그 전까지 술 같이 먹고 볼링도 같이 치고 얘기도 자주 나누고 그 집에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마누라 얼굴도 알고 다 아는데 돈거래 한번 안 지켜서 아니면 돈 들고 날라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는 게 정말 많습니다. 나 그리고 보증이라는 거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증오하는 이유가 자기가 못 갚을 걸 알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알고 하자고 합니다. 나는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그 보증을 서서 이걸 해결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깨졌어. 보통 보증을 서달라는 이유는 보증을 서면 어떻게 해결된다 이긴데 해결 못 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뭔가 자기는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이 못 갚은 걸 누구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는 이거 해결 못 한다는 거야. 도저히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혼자 해결 못 하는데 내 혼자 또 과도한 채무를 지면 자기가 해결 못 할, 자기가 이제 이거를 겁나서 이제 처리 못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보증 서달라고 하는 거죠. 보통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 망할 것 같으니까 입이 너한테 갚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해줄 사람 누가 있겠냐고. 이번 한 고기만 넘기면 그동안 내가 이자 쳐가 다 갚을 테니까 한번 부탁합시다. 우리 그동안 거래 오래 했잖아요. 다 아는 사이잖아요. 이럴 때 도와줘야지. 내가 자네 아니면 누구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나. 또 이런 말 하죠. 내가 이렇게 부탁한 적 있나?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좋은 사람은 이런 부탁도 안 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증을 사달라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기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데 도망 나오려고 그래. 몸만 쏙 빠져나오려고. 난 이제 망하니까 네가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보증 서는 경우가 없잖아. 이번 일만 어떻게 좀 자금만 잘 해결되면 자네한테 신세진 거 내가 배로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좀 서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평생 은혜로 내가 보답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평생 은혜가 아니라 평생 원수로, 평생 해악으로 보답을 하죠. 해악으로. 그리고 이 가족들 간 동거래는 더 야같는 게 뭐냐 하면 더 야가는 게 뭐냐 하면 가족들과의 동거래는요 이 친족 상대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안 갚으려고 동거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등쳐먹기 더 쉬워요. 훨씬 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가족들 간의 범죄는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친족 상대를 보호해주기 때문이에요. 일단 가족끼리 등쳐먹는 건 보통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사기라는 게 뭐냐 하면 상대방한테 갚아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적으로 등쳐먹으려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갚아줄 의사가 없으면 돈을 빌리면 사기가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많이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 고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한테 이렇게 해버리면 형법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형법에서 가족들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냐? 친족 상조례. 가족들 돈 들고 날라도 원래 일반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들고 날라도 친족 상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리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차피 가족들 돈 들고 튀어도 너 어차피 나 콩밥 못 먹일 거야. 내한테 돈 못 받아낸다. 그런 것들로 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이게 점점 이제 수법이 좀 교묘해지고 가까운 지인들의 돈을 노리는 사례도 많고, 뭔가 좀 그 주변 가족들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친유산들이가 과연 법을 보호하는 것이 맞는 건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관계 나는 요즘에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뭐 그동안 오래 알고 지냈고 뭐 10년, 20년 알고 지냈고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어차피 금전적으로 나한테 손해를 주거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딴 거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돈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돈 자체가 무섭다기보다 돈과 관련된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이 연결고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동안에 알고 지냈던 것들 과정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진짜.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정이 중요하고 아직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게 중요하고 그 알고 지내는 게 중요한 건 서로한테 해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하고 각종 해악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내 정말 친한 지인들을 정말 지키고 싶다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동거래 하자고 제안하셔도 안 되고 보증은 더더욱 안 돼요. 만약에 주변에 동거래 하자 아니면 보증을 서달라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이미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겁니다. 내가 즉시 처단해야 될 사람이에요. 두 번 다시 보지 않아도 될 사람이야. 만약에 뭐 보증 안 서달라고 하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물게. 당신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당신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한테 이딴 식으로 하냐고. 오래 알고 지낸 대가가 이렇게 보증 서달라고 하는 거냐고. 내가 그거밖에 안 되냐.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이런 금전적인 거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각자 열심히 살아야지. 지금 보증 서달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채무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떠넘기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아직까지 이런 일이 발생해요. 누구 지인들 도와주려고 했다가 자기가 덤탱이 씌워가지고 가족들이 힘들어진 경우 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돈 앞에서는 뭐 친구든 뭐 거래처든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어차피 안 갚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안 갚으면.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 뭐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뭐 중마고, 중마고도 돈 약속 안 지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서로한테 정말 가까운 지인들한테 돈 빌릴 만한 보증 서달 만한 그런 구석을 만들면 안 돼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까운 지인일수록 서로 간에 어떤 누가 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거래 같은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보증 같은 것도 하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혹시나도 돈 부탁한다거나 보증 서달라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가차없이 그냥 매몰차게 거절하세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중에 혹시 나한테 금전적으로 이렇게 나를 이용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